안녕하세요. 블록체인 법학회 블라블라의 서윤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또 귀한 시간을 내서 참석하여 주신 홍은표 판사님 모시고 블록체인 법학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학회 회원으로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본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블록체인 법학회 회원이고요. 음. 그리고 그다음에 창립 멤버였고, 그리고 지금은 주로 세미나 기획이나 아니면 모임 기획. 그래서 이제 모여서 뭘 얘기할 건가 그런 주제 정하고 이제 섭외하고 그런 역할을 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법학회를 많이 이끌어주고 계시는데요. 그럼 본인이 평소에 하고 계신 업무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지금 대한민국 판사고요. 지금은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연구관은 대법관님들 판결 잘 하실 수 있도록 서포트해서 이제 법리 연구하고 사건 연구하고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네. 그러면은 블록체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를 여쭤봐도 될까요? 예, 블록체인은 이제 다들 뭐 그러실 것 같은데 저도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 처음 나와서 이제 한국에 소개 많이 됐을 때 2013년, 14년 정도에 이런 것도 있구나 알게 됐는데요. 근데 그냥 이게 통한가 아닌가 뭐 돈인가 아닌가 이 정도만 이제 관심을 가지다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블록체인이 오픈 소스, 그러니까 이제 소스가 공개돼 있고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함께 하는 거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제 한국에 왔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한국에 왔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다른 학회에서 이제 블록체인을 이제 소개하고 할 때는 관심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네. 그 직후에 이제 막 그 가격이 엄청 한국에서 네, 폭등하면서 그랬죠. 네. 어떻게 보면은 또 그 와중에 또 블록체인 네네. 법학회도 이제 창립이 됐고 그래서 더 관심이 증진되면서 이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블록체인 기술이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뭐 블록체인 기술은 기술이죠. 네, 뭐 기술 또는 뭐 블록체인 뭐 생태계 또는 산업. 네. 네, 기술인데 네. 저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네. 뭐 어떤 비즈니스나 뭐 국가 산업을 이끌어나가야 된다 뭐 이런 측면에서는 잘 보지는 못하고요. 네. 그거는 이제 다른 분들이 많이 해주실 거고 제가 보는 측면은 시민의 자유를 어떻게 향상시키는데 네. 이게 기술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저는 바라보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 기술이 국가와 시민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주로 이제 이 면을 네. 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뭐 법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개인의 자유권, 네. 자유권과 국가 권력 아니면 이제 거대 권력과의 음. 관계가 어떤가 이제 그런 걸 보는 건데요. 음. 개인이 자유롭다. 네.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개인이 자유롭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할 수 예, 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네. 그래서 저도 사실 뭐 깊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외국의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야지 사회가 발전된 사회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그럼 하고 싶은 게 하는 게 뭐냐? 네. 그러니까 일단 개인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능력이 돼야 된다 하려면 네.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건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남이 속이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자극을 주거나 그래서 이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데요. 진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많아야 된다. 선택지.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조셉 라스라는 이제 외국 학자인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로는 국가의 역할은 그렇게 개인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을 실질적으로 형성시켜 줘야 된다. 네. 근데 긴 말씀을 이제 왜 드렸냐면 블록체인이 이렇게 여러 조건을 형성해 주는 하나의 기술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이제 저는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지 않아도 이제 아무래도 블록체인 하면은 뭐 이렇게 분산 정보 이런 것으로 저희 많이 인식하고 있는데
개인의 자유와도 큰 관계가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우리나라는 모더니티, 네. 근대 사회는 이제 그 개인의 이성의 발견이잖아요. 네. 이제 속해 있는 어떤 지역에서 떠나서 개인이 스스로 이성을 발견해서 사는 건데 그 경제적으로는 아마 이제 시골이나 아니면 농노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면서 네. 근대로 넘어오게 됐는데, 근데 그 시대와 지금 이제 이제 근대, 지금 말하는 근대, 이제 2차적인 근대의 의미의 제일 큰 차이는 그때는 이제 개인이 이성애를 눈은 띄었지만 여러 가지 이제 관습이나 사회적인 거, 예를 들면 결혼을 해야 돼, 애는 낳아야 돼, 뭐 친척하고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해야 돼가 되게 많은 시대에서 이제 계속 이성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그게 별로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좀 개인의 자유가 좀 더 이제 극대화되는 시기는 이제 서구를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좀 뭐 해야 돼가 되게 좀 강한 것 같아요, 문화가. 네. 네. 그래서 조금 개인의 자율성이나 이런 것도 약간 좀 부족하고, 좀 뭐 그건 이제 역사적인 게 다르니까 뭐 제가 그걸 뭐 잘못했다고 하는데, 약간 좀 개인의 자율성이나 다양성 이런 게 좀 부족한데, 블록체인이라는 게 그런 거를 좀 극복하고 다양성을 좀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하나의 선택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폐가 있지만 화폐가 아닌 다른 어떤 선택지가 또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뭐 은행이 있지만 은행이 아닌 다른 무슨 선택지가 또 생기는 거고요. 그렇네요. 또 예를 들면은 등기소가 있지만 등기소가 아닌 물론 잘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택지가 많으면 이제 사람이 자기가 좀 더 자기한테 맞는 걸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블록체인이 기존 시스템과 물론 이제 배치가 되는 면이 있지만, 그게 뭐 블록체인이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기존 시스템이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 건 역사적으로도 뭐 있은 적이 없고, 대신에 압박은 될 수 있겠다. 네. 기존 시스템이 있고 새로운 화폐가 나오면은 기존 화폐 시스템이 좋은가 안 좋은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기존의 화폐를 운영하신 분들도 물론 잘 해왔지만 어떤 다른 선택지가 있을 때는 좀 더 여러 사람에게 어필할 수 있는 네. 긍정적인 면을 좀 더 강조해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개인의 자유가 되게 중요하고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좀 너무 큰 힘에 이제 좀 많이 이제 시민들이 좀 지쳐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좀 그거를 시원하게 좀 해결을 못 하겠지만 좀 이제 차근차근 이제 큰 힘과 개인이 좀 이렇게 서로 힘을 좀 이렇게 균형을 찾아가는, 다른 균형을 찾아가는, 한쪽이 없어지거나 한쪽이 뭐 이만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좀 이제 균형을 찾아가는 그런 기술로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블록체인을 좋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판사님 말씀 들으니까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새로운 선택지의 시대가 많이 기대가 되고, 만약에 그렇다면 혹시 판사님 따로 연구하고 싶으신 주제가 있으실까요? 예. 지금 저는 이제 익명성에 좀 관심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익명성이 되게 이제 익명성에 대한 욕구나 아니면 권리 의식 이런 게 굉장히 좀 약한 편인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완전히 모든 사람이 다 익명성을 가져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어떤 분야는 익명성을 가진 선택지가 있으면은 좋겠다. 시민 사회에. 네. 어떤 분야는요.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블록체인 기술이 좀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이제 잘 조화될 수 있는 접점을 찾아가는 기술이라면, 그런 어떤 특정 분야에서 조금 자기 신원 증명에 있어서 조금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발전될지는 저는 잘 예측을 하기 힘들고 구체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분야가 좀 관심이 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블록체인은 알고리즘으로 움직이잖아요. 정해진 대로 이제 움직이는데,
만약에 모든 사람이 정해진 대로 움직였을 때 그 정해진 대로를 정하는 사람은 또 누구냐가 항상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을 정하는 그룹이 되게 민주적이어야 돼요. 그쵸. 진짜 여러 사람이 그 이해관계가 균형을 갖춰서 이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그 길이 열려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요즘 말하는 이제 거버넌스 문제일 수가 있는데, 네. 예, 그거가 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저는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기 굉장히 힘들지만 네. 굉장히 블록체인이 중요해질수록 거버넌스 문제는 더 중요해질 거다. 네.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아주 낮았을 때는 네.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들이 뭘 하는지는 아무도 신경을 안 썼는데 네.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엄청 신경 쓰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음. 이제 좀 사회에서 하는 역할이 많아질수록 그럼 그 프로토콜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고 그게 이제 여러 사람의 이해를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하시는 바가 있으실까요? 예. 일단 7월 13일 네. 토요일 7월 13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네. 거버넌스를 가지고 이제 블록체인 오프 세미나를 하기로 했는데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학회도 마찬가지로 좀 선택지가 네.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무슨 말씀이냐면 학회에 친목을 도모하는 가벼운 모임도 이제 좋고요. 네. 또 이제 생각을 나누는 유튜브도 좋고, 근데 좀 학회 약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그 조금 약간 학술적이고 네. 좀 이론적이고 네. 물론 좀 답답해 보이긴 하지만 그런 연구가 조금 지금 활성화가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세미나 기획하는 것도 이제 많은 분이 오셔 보시고 좀 영감을 얻으셔서 좀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을 좀 해주십사하고 이제 많이 기획을 하는 면이 있고요. 네. 그래서 좀 이제 학회에 그런 좀 더 학문적인 네. 그런 토론과 연구, 논문 하는 면도 그게 꼭 다가 아니겠죠, 학회. 근데 네. 그런 면도 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마지막으로 딱히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없으시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요?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블록체인 법학회 채널 블라블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